네, 여운봉 전문가님과 또 상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2009번,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요. 여운봉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좀 하다 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염두에 주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집안세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노후 준비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월세나 전세를 줘서 수입을 얻으시려고 하시다가 이게 이제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됐죠. 따라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근래에 많아졌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세금이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아보니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주제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을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어떤 그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치솟는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는 것 같은데요. 투자해서 구입하기 전에 세금부터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여러분께서 임대 사업을 하실 때 두 가지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여러분께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이 없으셔야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오피스텔을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어떤 등록하는 그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업무용 오피스텔은요, 계약을 여러분이 하시고 나면, 즉 분양 계약이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면 바로요 20일 이내에 여러분 관할지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에 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가야 됩니까? 계약서, 분양 계약서를 쓰고 나서 20일 안에 가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번 가보죠. 주택임대사업자로 여러분이 등록을 할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취득 후에 60일 이내입니다. 즉 등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분양 계약서를 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건축이 돼서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뭘 합니까, 여러분? 등기를 하죠. 등기. 등기하는 게 취득하는 시점입니다. 등기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두 달 안에 거주지 시군 구청에 주택가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때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끝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에 주택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또 세무서의 신고는요 자동적으로 요즘에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나가기 귀찮고 뭐 교통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민원24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신고 시점 꼭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어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지 간에 여러분께서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일반 임대사업자도 10년이고 주택임대사업자도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내가 임대를 줘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취득세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시든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시든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취득세는 다행스럽게도 두 개 모두 4.6%로 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이 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고. 일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든 세 채든 네 채든 상관없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무조건 4.6%로 동일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한 채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몇 퍼센트입니까? 취득세가 8%를 내셔야 되는 거죠. 두 채를 보유하신 분이 세 번째 주택을 조정지역 내에 여러분이 매입을 하시게 되면 무려 12%를 냅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달라요. 내가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든 두 채를 보유하든 심지어 세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거용 부동산,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4.6%로 고정돼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나면 이 4.6%조차도 또 85%로 여러분이 감면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억 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액이 4.6%이므로 92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나면 85%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은요, 불과 14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을 여러분이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점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용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셔야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여러분이 노후 대비로 월세나 전세를 줘서 수입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권유해 드리지만 이 전용 면적을 잘 보시면 좋고요. 적어도 전용 면적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60제곱미터도 좋지만 가능한 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가 세제 측면에서 혜택이 가장 많다. 그래서 강의하는 저도 그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저도 갖고 있는 그 오피스텔이 전부 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령 같은 것도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전용 면적이 조금 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이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들어요. 50%만 이제 감면을 받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용 오피스텔과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이 이제 갖고 계시고 나면 이제 부가세가 붙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사실 때 혹시 또 빌라 사실 때 다세대 주택 사실 때 부가세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달라요. 오피스텔은 부가세 개념이 있습니다. 상업용 빌딩에 속하기 때문에 이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서 이 부가세가 붙게 되는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똑같이 10%가 붙고요.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이 여러분이 10%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분양가에. 그런데 이 일반 임대 사업자로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고 나면 건물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즉 부가세 환급을 거의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부가세가 10%면 2억짜리 여러분이 분양을 한번 받았다 치면 부가세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일반 임대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택 임대 사업자는 환급이 안 된다라는 점 또 차이가 있죠. 대신에 이제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세제 혜택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좋은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세제 혜택이 좋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좋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주택임대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임대사업자로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고 나면 부가세 환급을 100%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요.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는 거주용으로 여러분이 임대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용, 업무용으로만 써야 되고요. 주민등록, 전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거용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한 90%, 80% 정도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이제 재산세 부분, 재산세도 좀 다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과세 표준의 거의 70% 정도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물리게 되는 거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의 한 70%에 대해서만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관리하실 때는 가능한 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 가져가라. 왜? 면제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 되시는 분들은 75% 또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전용 면적이 커질수록 감면된 부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제곱미터 이하를 가져가는 이유가 이런 어떤 면제 조항 때문에 가져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면제나 감면 조항들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이즈의 어떤 크기의 오피스텔을 내가 가져가야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7.10 대책 나오고 나서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다행스럽게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과세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에 합산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요. 뭐 재산이 뭐 한 20억, 40억, 50억 이렇게 주택 공시 가격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일반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오피스텔 하나 사도요 종합부동산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보통 여러분이 사시는 가격이 보통 2억, 3억 정도 수준이 보통인데요. 기준 가격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도요. 기준 가격은 아마 1억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서 내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은 됩니다만 세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여러분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이제 사서 월세를 주고 또 전세를 주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시는데요. 무려 소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이거 굉장한 혜택이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감면 받으시려면은요, 그 수도권에 있는 또 수도권 외에 있는 도시 지역 이렇게 뭐 구분이 됩니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준 시가로 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때는 가능한 한 소형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연간 내가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고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 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매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단지 이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14%로 그냥 일정 세율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하시면 종합과세로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즉 연간 2천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은 어느 방법이 나한테 유리한지는 전문 세무사 분들께 물어보시면 이게 답을 줄 겁니다. 또 하나의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이 임대하실 때 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한 채를 사서 이렇게 임대료를 주게 되면 월세를 이제 주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전세를 주게 되면 이 전세 부분은 전부 소득세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40제곱미터 이하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양도세 부분인데요. 양도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제 양도세가 뭐 다른 그 일반 양도세율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받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양도세도 중과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오피스텔 팔 때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내가 본래 갖고 있던 주택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고 크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포함은 됩니다만 아파트 청약하실 때는 주택수에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청약 대상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세금 문제 굉장히 복잡하고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꼼꼼히 잘 메모하시고요. 또 재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아마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월 소득이나 또 노후 대비로 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세제 혜택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봉 전문가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